안녕하세요. 커뮤니티 매니저 최진영입니다. 에픽라이브 9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에픽라이브는 4.23 출시 특집으로 4.23 업데이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4.23 기능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에픽라이브 이벤트와 또 10월 행사 소식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에픽라이브 이벤트는 SNS 공유 이벤트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시고 또 공유된 영상의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한정판 언리얼 굿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공유하면 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 부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럼 첫 번째 행사 소식부터 시작해서 4.23 기능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전문 개발자들을 위한 세미나 언리얼 서밋 프리미엄이 개최됩니다. 언리얼 서밋 프리미엄은 참석해주신 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욱 향상된 세션과 행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의 언리얼 서밋 프리미엄은 최초로 이틀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16일에서 17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첫날은 아트 중심의 세션으로 그리고 둘째 날은 프로그래밍 중심의 세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심 주제에 맞는 세션들을 이전보다 많이 그리고 몰입감 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리얼 서밋 프리미엄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리얼 엔진의 4.23 버전이 드디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카오스가 드디어 엔진에 들어왔는데요. 카오스는 저희가 올해 GDC에서 공개한 차세대 피직스 및 디스트럭션 시스템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공개되었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후에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산성 향상과 최적화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기능들이 저희가 포함되었는데요. 수많은 에셋을 다루어도 에디터가 느려지지 않도록 성능을 일부 개선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파일링 툴인 언리얼 인사이트가 도입되었고 또 오픈월드 제작에 유용한 기능도 다수 포함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오픈월드 제작에 유용한 기능들도 뒤에서 더 상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인데요.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분야 관련 최신 기능들과 업데이트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및 영상 제작에 활용될 카메라 VFX와 VR 스카우팅, 미디어 파사드 등에서 특히나 유용할 곡면, 엔디스플레이 워프 및 블렌드, 그다음에 홀로렌즈 2 네이티브 지원, 그리고 카오스 시스템과 통합된 나이아가라의 개선까지 프리뷰 버전 8까지 나왔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능들이 이번 버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에픽 라이브에서 함께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 시각에서 눈에 띄는 주요 업데이트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사실 중요한 기능들이 언리얼 엔진 4.23에 굉장히 많으니까요. 언리얼 엔진 문서 사이트에서 릴리즈 노트를 꼭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리얼 엔진 렌더러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모던 그래픽스 API, 그러니까 DX12 같은 최신 그래픽스 API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한 기능입니다. 렌더 의존성 그래프, 줄여서 렌더 그래프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 렌더 그래프는 비동기로 컴퓨터 패스를 스케줄링 하는 걸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배리어를 가지고 동기화 관리를 할 때도 이것도 자동으로 해주고 또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래프 빌더라는 내부 매니저 클래스를 가지고 렌더 패스를 선언만 해주시면 제가 앞서 말한 기능들을 다 그대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존 렌더 리소스랑 렌더 패스 간의 그 커플링이 있던 부분들을 많이 없애고 수정들을 굉장히 많이 가했는데요. 해당 주제는 저희가 곧 있을 언리얼 서밋 프리미엄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 플랫폼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만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플랫폼 특화된 코드들을 엔진의 다른 나머지 코드들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 구조에서는 엔진 안에 이제 각 플랫폼 관련 클래스에 이제 하드 코딩된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엔진이랑 플랫폼이랑 커플링이 심해서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추가하려고 할 때 해야 될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 ND가 필요한 몇몇 플랫폼들, 콘솔 쪽, 플스4나 엑스박스 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 접근 권한을 가지신 분과 안 가진 분들 사이에 이제 기능을 나누는 작업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랫폼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플랫폼 익스텐션은 개념상으로 플러그인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원하는 플랫폼을 플러그인을 추가하듯이 마음대로 편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걸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위한 아예 새로운 디렉토리 구조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엔진에서 당연히 플랫폼 코드를 뜯어내는 작업도 저희가 진행했고, 또 언리얼 빌드 툴도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엔진 수정을 담당하시는 엔진 프로그래머분, 그리고 뭐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시는 분, 또 언리얼 빌드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 또 쉐이더 플랫폼 관련해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렌더링 프로그래머 분들은 이 업데이트를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OS 앱을 개발하시는 경우 이전까지는 오픈GL ES 2.0, 메탈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앱을 개발하실 수 있었는데요. 애플이 iOS 12부터 오픈GL ES 2.0 지원을 폐기하고 메탈만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최신 iOS SDK를 지원하지 않으면 앱스토어 입점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정들로 언리얼 엔진에서도 4.24부터 iOS 앱 개발 시 오픈GL ES 지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앱을 서비스 중이시거나 혹은 열심히 출시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메탈용 앱으로 변경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기존의 스텝 명령어와 프로파일 GPU 명령을 통해 프로파일링이 가능했었는데요. 개발자분들에게 더 편리한 형태로, 그리고 자신의 앱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쉽게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프로파일링 및 분석 툴을 추가를 했습니다. 언리얼 인사이트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 툴을 사용하시면 여러 개의 라이브 세션에 연결하거나 이전에 기록된 세션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다시 열어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의 툴에서 편리하게 앱에 대한 모든 성능 정보들을 종합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4.23의 아트 주요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23에서는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능의 이제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퀄리티가 대폭 향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원하지 않았던 랜드스케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계층형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 그 다음에 프로시저럴 메시, 그 다음에 서브서피스 머티리얼 2가, 그 다음에 스켈레탈 메시 등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개선되고 최적화가 많이 되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아가라 개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나이아가라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4.23에서 카오스 피직스와 통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GPU 시뮬레이션 쪽 개선과 그다음에 스태틱 및 스켈레탈 메시 샘플링 GPU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미터가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미터 상속 기능이 추가되어서 콘텐츠 재사용이 이제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나이아가라를 이번 버전부터 조금씩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기능이 추가된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기능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긴 시네마틱에 사용되는 장면들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 부분들이 이제 메모리에다 이제 올리다 보면 그게 이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의 사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부분들만 이제 스트리밍 처리를 해가지고 메모리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영상 제작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제작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 대비 제작 시간 그리고 비용을 굉장히 절약해주는 방법입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리얼타임 기술의 발전으로 프리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이 사이의 경계가 없애고 또 제작 방식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번 언리얼 엔진 4.23 업데이트에는 이 분야에 필요한 신규 기능과 개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카메라 VFX인데요. 전통적인 CG 작업 파이프라인은 촬영 현장에서 연기자가 그린 스크린을 두고 뭔가 연기를 하고 또 그 촬영된 결과물에
렌더링된 화면을 합성하는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단계를 따로 두었었는데요. 저희가 새로 제시한 인카메라 VFX는 말 그대로 카메라 안에서 VFX까지 모든 촬영이 되도록 만든 가장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린스크린 대신 LED 벽을 세워두고요. 카메라의 위치와 회전값을 가상세계의 카메라에 그대로 적용해서 실제 카메라의 움직임까지 렌더링된 화면에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만들어서 촬영을 합니다. 이 방법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바로 최종 결과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카메라 VFX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기능을 개선했는데요. 먼저 뒤쪽에 영상을 보시면 연기자와 오토바이를 제외하고는 그 주변의 촬영 세트를 포함한 윗면, 뒷면, 좌우면은 모두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세트를 지원하기 위해 저희는 카메라의 뷰 프로스텀에 딱 맞게 렌더링 되도록 카메라 프로스텀 기반 렌더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즉 가상의 환경을 실제에 잘 매핑시켜 현실에 렌더링 하도록 만든 기술이죠. 이 기술로 인해서 실제 배우 그리고 오토바이가 LED 벽을 통해 만들어지는 라이팅 그리고 리플렉션을 잘 반영을 해서 더욱 현실감 있는 영상을 바로 촬영 현장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촬영 현장에서는 LED 벽에 그려지는 가상 환경을 감독의 주문에 따라 수시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에디터를 띄워둔 작업자가 요구사항을 듣고 그걸 반영하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더 쉽게 변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HTTP를 통한 원격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으로 언리얼 엔진과 에디터에 명령을 보낼 수 있게 된 건데요. 웹페이지 형식으로 컨트롤 패널을 따로 만드셔서 이를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열어가지고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스크린에 동시에 렌더링돼서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큰 화면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N-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머신을 통해서 여러 디스플레이에 동일한 시크로 렌더링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23의 N-디스플레이의 기능을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공면에 여러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을 투영할 때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공면에 영상을 투영하면은 프로젝션 되는 부분끼리 겹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투영된 부분을 약간 휘게 하거나 혹은 투영된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을 약간 밝기를 다르게 한다거나 해서 블렌딩이 되어 자연스럽게 연결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저희가 N-디스플레이의 워프 및 블렌드라는 이름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영상 제작 분야에서 최종 씬을 보고 이를 수정하는 건 비용 면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인데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프리프로덕션이라는 단계를 둬서 카메라 구도, 위치, 연출 등이 잘 어우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를 따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 VR을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VR 프리프로덕션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리얼 엔진 4.23에서 VR 환경에서 이동, 인터랙션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 VR 스카우팅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4.22부터 하나의 레벨을 여러 작업자가 동시에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티 유저 편집이라는 기능인데요. 작업자 단위로 에셋의 수정 권한을 얻어오던 예전 방식이 아니라 세션 단위로 에셋의 권한을 얻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나의 세션에는 여러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어서 동시 수정이 가능하게 된 건데요.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예를 들어 감독이 지시를 내려서 라이트 담당자, 배경 담당자가 동시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하나의 레벨에서 여러 변경을 동시에 해야 되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실무자분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래서 4.23에서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전 버전 대비 사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고요. 또 트랜잭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트랜잭션 시스템을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이 안정화해서 작업이 날아가는 현상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작업 복구 시스템, 영어로는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업이 날아가는 재앙 같은 상황을 더욱 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 저장 시스템을 조금 개선한 건데요. 예상치 못하게 작업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트랜잭션 히스토리만 잘 남아있으면 콘텐츠에 적용한 변경사항을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멀티 유저 편집과 동일하게 트랜잭션 시스템을 활용한 기능이고요. 트랜잭션을 그대로 히스토리를 보고 특정 원하는 지점 혹은 최신 지점
까지 원하는 대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HDRI 백드롭 벡터가 엔진에 추가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바이나 제품 등을 레벨에 배치하고 사용하고 싶은 HDRI 텍스처를 백드롭 벡터에 적용하기만 하면 스카이라이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주변광과 리플렉션도 이미지에서 만들어내 사용하게 됩니다. 또 레벨에 라이트가 따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HDRI 백드롭 환경이랑 달라서 그림자가 잘 안 보이거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보정해주는 기능도 백드롭 벡터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품의 사실적인 그림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HDRI 백드롭 벡터를 사용하시면 실제 같은 라이팅과 섀도우를 쉽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VR 지원을 위해서 360도 영상을 개발하시던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만한 업데이트입니다. 개선된 스테레오 파노라믹 캡처 툴은 고퀄리티 스테레오 스코픽 스틸샷과 동영상을 산업 표준 포맷으로 캡처해서 바로 오큘러스 VR 혹은 기어 VR 같은 데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퀄리티로 출력하든 캡처하는 툴인데요. 또 렌더링 방식이랑 출력물 비트 뎁스 등 결과물 퀄리티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도 튜닝할 수 있고 특정 버퍼를 지정해 캡처하는 것도 가능해서 영상 합성, 후처리 작업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캡처를 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GDC 2019에서 공개된 카오스 데모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시스템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요. 4.23에서 드디어 해당 기능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베타지만 중요한 기능들은 대부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디스트럭터블 메쉬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시스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소스를 내려받아 엔진을 빌드해 주셔야 되는데요. 4.23 소스 코드를 지금 보고 계시는 기터브나 저희 다른 방법으로 내려받아서 가지고 계신다면 언리얼 빌드 툴에서 내려받으신다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내려받으신 다음에 언리얼 빌드 툴에서 카오스를 사용할 거다라고 UE editor.target.cs 파일에서 bcompile 카오스를 true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작업을 하신 후에 컴파일을 하시면은 카오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이 켜지고요. 그리고 이제 카오스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샘플 프로젝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에픽 게임즈 런처에 가시면 학습 탭이 있습니다. 이 학습 탭에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카오스 디스트럭션 데모라는 데모를 저희가 4.23에 맞춰서 배포를 했고요. 이 데모를 내려받으신 다음에 아까 빌드한 엔진을 가지고 이 데모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카오스가 포함되어 있는 엔진을 여시면 지금 에디터 모드 쪽에 전혀 못 보던 새로운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새로 추가한 프랙처 에디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랙처 에디터를 보시면은 아래 위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는 이제 그 카오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오메트리 컬렉션이라는 에셋을 만드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셀렉트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외에 카오스에서 사용되는 지오메트리 컬렉션이 여러 가지 클러스터 단위로 다시 쪼개질 수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들을 볼 수 있는 뷰 관련 카테고리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쪼개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프랙처 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연을 하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새 레벨을 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컬렉션은 스태틱 메쉬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태틱 메쉬가 함께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연에서는 스태틱 메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큐브를 연결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합쳐서 선택하신 다음에 프랙처 에디터에서 이쪽을 보시면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얘네들을 새로운 에셋, 지오메트리 컬렉션 에셋으로 어딘가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을 하면은 이제 이 지오메트리 컬렉션이 어떻게 쪼개질지에 대한 가이드가 일단 어느 정도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프랙처 쪽에 하단에 프랙처를 클릭해 주시면 네, 실제로 지금 지오메트리 컬렉션이 여러 가지의 조각들로 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실제로 각 파츠들을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직접 눈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컬러가 입혀져 있는데 컬러가 없이 원래 머티리얼이 보이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프랙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지금 3개의 액터가 합쳐져 있는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여러 가지의 파츠로 총 20개의 조각들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아웃라이너 쪽에 이제 처음 보는 이상한 하이라키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하이라키는 자동으로 지금 제가 프랙처를 통해 누르면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실제로 이 하이라키대로 보실 수 있도록 이 뷰 모드에서 레벨 0일 때는 전체 통짜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 클러스터 레벨에서는 네, 이렇게 3개 액터로 나눠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레벨에선 네, 저희가 지정한 보로노이 패턴으로 나눠진 20가지의 조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러스터를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어떤 클러스터를 잡고 얘를 어떤 걸 더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단순히 이 클러스터를 선택하신 후에 위에 프랙처를 또 눌러주시면 네, 해당 클러스터에 대해서만 또 다시 프랙처를 생성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네 번째로 레벨 3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이쪽 부분에만 프랙처가 생겨서 이렇게 보이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더 잘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은 세밀하게 나눠지고 어떤 부분은 뭉퉁하게 깨지는 그런 연출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를 어떻게 나누냐가 그 파괴 효과의 퀄리티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또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언리얼 엔진에서는 클러스터 레벨 단위로 이 클러스터는 어떤 힘을 받았을 때 파괴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데미지 스레스홀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 미리 클러스터가 나눠져 있는 에셋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에셋은 엄청나게 많은 레벨의 클러스터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선택하시고 우측에 디테일 탭을 보시면 여기 클러스터링 쪽에 데미지 스레스홀드라는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0번째 클러스터 레벨에서는 총 5만의 압력가 외부 힘이 들어왔을 때만 부서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이유는 그 클러스터 1은 25,000, 클러스터 2는 12,500 이런 식으로 점점 압력이 어떻게 그 다음에 클러스터 레벨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점점 부서져가는 모습을 어떤 압력일 때 적용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실행시켜서 플레이하면 네, 첫 번째 큰 단위의 애들은 5만 정도의 압력일 때 부서지고, 그 이유는 점점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서 박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게 맥스 클러스터 레벨 같은 거를 변경하셔서 어디까지만 부서지게 한다라는 거를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파편은 다 만들어 놔도 실제 어디까지만 작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고정시켜 둘 수 있는 거죠. 에센 레벨에서.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얘를 부수면 네, 첫 번째 클러스터 단위로만 부서지니까 네, 되게 파편이 되게 크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연출이 보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성능을 많이 차지할 요소들을 어떻게 컨트롤하실 건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작업자는 필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제어하실 수 있는데요. 지오메트리 컬렉션 단위가 아닌 다른 컨트롤이 필요할 때, 또 게임 상황에 따라 특정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무시해야 되는 상황에 사용하시기가 적합합니다. 저희 카오스 디스트럭션 데모에 있는 그 필드 관련 맵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특정 지점은 아예 그 고정해 두고 시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쪽에 앵커 필드로 잡혀 있는 파츠들은 조각들은 움직이지 않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뭐 특정 지점에만 집중해서 파괴 효과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의 작업들이 가능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이상의 것들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카오스에서는 피직스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장해 두었다가 런타임에 재사용하는 그런 기능들도 가능한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간단한 씬은 이 건물이 공중에 떠 있고 이제 제가 플레이를 하면 건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박살나는 파괴되는 그런 샘플인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잘 파괴가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 파괴가 되는 과정에서의 시뮬레이션은 뭐 하드웨어 상황이나 뭐 그때 동작할 때 뭐 기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플레이어가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르게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것들을 미리 디자인 타임에 그 작업자가 만들어 놓고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경험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저희 시뮬레이션 캐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오메트리 캐시를 선택하시고 카오스 피직스 카테고리에 캐싱 쪽을 보시면 캐시 파라미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캐시 모드를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레코드로 만드시고 이 결과를 시뮬레이션 시켜주시면 지금 그럼 시뮬레이션 됐고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멈추면 다시 지오메트리 컬렉션을 누르시면 저장된 결과가 지오메트리 컬렉션 캐시라는 데이터로 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시퀀서나 뭐 나이아가라 같은 데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것만 플레이 시켜서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기능은 4.23 버전에서 추가된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시스템은 에디터 개인 설정에 가보시면 실험 단계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시스템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기능을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랜드스케이프를 선택을 해서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실험 단계 기능에 레이어 시스템 활성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 활성화를 할 거냐 물어보고요. 이거를 예라고 대답을 하시면 랜드스케이프 모드에 가보면 이렇게 조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레이어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시스템은 흔히 아시는 것처럼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레이어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 레이어별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쪽 하이트맵을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 제가 이렇게 하이트맵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한 상태에서 첫 번째 수정한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 하이드 버튼을 누르면 제가 방금 작업한 그 하이트맵 수정한 부분이 하이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잠금 버튼이 있어요. 이 잠금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 방금 만든 레이어 1번에 대한 거를 레이어를 수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잠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브러쉬가 지금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수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레이어에 알파 기능이 있는데 이 알파 값을 조정을 하면은 제가 방금 수정한 부분을 이렇게 블렌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이어 기능이 갖고 있는 것처럼 유지 보수가 되게 편리하고요.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 이곳 저곳 만약에 수정을 하다 보면 어디서 수정을 했고 어디서 수정했는지를 잘 모르고 다시 언두를 한다거나 다시 돌리고 싶거나
그 예전 버전으로 다시 이제 롤백하거나 이런 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이제 하이트맵을 예전 거를 더 잘 백업을 해서 다시 불러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레이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작업을 그냥 원 상태로 유지하면서 새로 작업한 거를 레이어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작업 편리성도 좋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굉장히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기능이 추가됐으니까 랜드스케이프 작업하실 때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 4.23에서 새로 추가된 버추어 텍스처링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프로젝트 세팅에서 버추얼 텍스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버추어 텍스처를 켤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체크를 하시고 에디터를 껐다 켜시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능을 킨 상태에서 레벨로 돌아가 보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건 이제 랜드스케이프인데요. 그 랜드스케이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샘플 랜드스케이프를 지금 그 굉장히 큰 랜드스케이프라고 가정을 해보죠. 엄청나게 큰 랜드스케이프에 보통 이제 랜드스케이프를 만들다 보면은 베이스 컬러 텍스처라든지 노멀 맵이라든지 이런 텍스처를 만들 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뭐 4096 뭐 이렇게 큰 텍스처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텍스처들을 사용하시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모리에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뭐 텍스처가 한두 장 쓰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뭐 8장 그 이상으로도 사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메모리에 많이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버추어 텍스처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지금 현재 이 랜드스케이프에 사용하고 있는 그 머티리얼 안에서 그 텍스처를 찾아봅니다. 찾아서 이렇게 텍스처를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가보시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주시면 버추얼 텍스처로 변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눌러주시면 이 기본 텍스처를 버추얼 텍스처로 변환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버추얼 텍스처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변환이 이제 다 끝나면 이 텍스처 좀 더 기다려 볼까요? 텍스처 밑에 VT라고 이렇게 마크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티리얼 에디터에 가보시면 방금 변환한 버추어 텍스처로 변환한 그 텍스처 샘플러에 가보시면 이 디테일 패널에 가보면 샘플러 타입이 버추얼 컬러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 맵도 마찬가지로 버추어 텍스처로 변환을 해보시면 좀 더 기다려 볼까요? 텍스처를 지금 변환 중이거든요. 노멀 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VT라고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지금 텍스처가 여기 보시면 버추어 텍스처는 이렇게 타일링으로 쪼개가지고 그 지금 텍스처를 메모리에 다 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보시면 화면이 지금 가까이 가보면 원래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가까이 가면 녹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를 지금 버추어 텍스처로 실시간으로 로딩해서 스트리밍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텍스처를 이렇게 타일링으로 쪼개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텍스처가 이제 스트리밍 되는 거를 텍스처 에디터에 보시면 버추얼 텍스처 스트리밍이라는 옵션이 켜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능이 켜져 있게 되고요. 그리고 머티리얼 에디터로 가서 노멀 맵 아까 보던 거를 한번 봐보면 노멀 맵 쪽에 텍스처 샘플러를 보면 샘플러 타입이 버추얼 노멀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화면에 체크 문양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커맨드 명령어로 이거를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어를 넣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버추어 텍스처 기능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엄청나게 큰 랜드스케이프라든지 뭐 지형이라 그 오브젝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텍스처를 큰 사이즈를 쓰시면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데 메모리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이런 버추어 텍스처 기능이 4.24에 추가됐으니까요. 한번 사용해서 멋진 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4.23에 추가된 폴리지 툴에다가 인터랙티브 액터를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먼저 인터랙티브 액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랙티브 액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가지고 폴리지 툴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폴리지 툴에서는 기존처럼 이렇게
스태틱 메시들만 배치를 할 수 있었는데 4.23에서는 폴리지 타입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액터 폴리지라는 기능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이 액터 폴리지를 저장할 위치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액터에 액터 클래스를 선택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인터랙티브 폴리지 액터를 선택을 하시고 인터랙티브 폴리지 액터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화면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액터가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